네, 안녕하십니까.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박건혁입니다. 여기 매미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도망갔네요. 네, 저는 이 매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. 먼저 시간이 없으니까 좀 진행을 해보시죠. 자, 이분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? 네,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. 바로 드라마로서 저희가 찾아뵀었던 허준 선생님이십니다. 허준 선생님은 한의학에서 굉장히 큰 업적들을 많이 남기셨는데요.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요것, 동의보감입니다. 저희는 이 동의보감의 현대화 그리고 과학적 기반을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. 뭐 여러 가지 한약재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곤충이 들어있는 충부라는 카테고리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충부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요. 여기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충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속해 있고요. 여기 뭐 친근하게 보는 새우도 보이고요. 여기 개도 보이고 얘네 다 한약재입니다. 그중에서 이제 저희는 매미를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 중에 매미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? 못 찾으실 수도 있는데요. 바로 요 녀석이 매미 친구입니다. 핵인싸 매미 얘고요. 이것은 사실 매미가 되기 바로 전 단계인 형태이고요. 그리고 우리는 그의 허물을 가지고 주로 한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그림을 이제 보시면 알겠는데요. 이게 이제 매미가 땅 속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다가 사실 한 3에서 7년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.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나무 같은 데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붙어서 이렇게 탈피를 하게 되죠. 그래서 이게 매미가 열심히 지금 탈출을 하고 있고요. 이 매미가 전부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날개 달린 매미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죠. 이러고 나서 사실은 여기 이제 나타날 건데요. 이렇게 요 부분이 바로 이제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는 저희가 이름을 붙이기에 이제 선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. 동의보감에는 이미 이 선태에 대한 효능이 이미 보고가 되어 있고요. 저희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10이랑 3, 7 그리고 1 요건데요. 뭐 약간 건너가는 소리기는 한데 이 매미라는 녀석이 알에서 부화되는 시간이 10개월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3에서 7년 정도를 땅속에서 자라다가요. 비로소 한 달을 날개를 달고 매미로 탄생하고 있는데 매미 많이 괴롭히면 안 되겠죠. 저도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. 이 동의보감에서는 매미에 대한 이제 효능이 딱 두 가지가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파킨슨병과 같은 이상운동 증상에 좋다. 요 이제 현대적으로 이제 풀이를 하다 보면 뇌질환인데요. 이게 뭐 도파민이 뭐 적어져서 생기는 질병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려우니까 한켠에 돌려놓고 이게 운동성이 저하된다라는 보고가 있어요. 이게 이제 저희가 가장 큰 병리학적인 소견으로는 이렇게 손이 떨리는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요.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만히만 있어도 이렇게 손이 떨립니다. 이렇게 떨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글씨를 쓰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. 이렇게 동그라미만 그려도 되는 아주 손쉬운 그림도 사실상 굉장히 어렵게 그리고 있죠. 저희는 이런 것들을 동물 실험 또 세포 실험으로서 선택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될 수 있는지를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. 이제 뭐 예로 들어드리자면은 이렇게 생쥐에다가 특정 신경 독성을 넣어서 방금 보여드렸던 이 사람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유사하게끔 행동 반경을 만들고 이것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선택은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. 아까 두 번째 효과인데요. 한 가지는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피부 염증에 좋다라고 합니다. 자, 우리는 피부 염증, 이 아토피 피부염 많은 사람들이 이미 걸렸고 이미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 질환인데요. 이것도 사실 이 사진도 굉장히 어린 아기의 손이에요. 안타깝게도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반점처럼 막 열이 올라오게 되고 사실 이렇게 이런 증상보다도 이렇게 가려움증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더 이제 또 안타까운 현상이죠. 사실 이 피부를 이렇게 잘라 보면은 이렇게 단면이 증가되어 있어요.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잡아보면 이제 흔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잡히는데요. 이게 이제 진피층과 뭐 이렇게 뭐 각질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각질층이라는 부분, 최외곽층이 두꺼워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럼 잠깐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은 이 선태라는 녀석이 매미의 친구인 이 선태가 파킨슨병과 같은 뇌질환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피부 염증에 좋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뇌와 피부 이렇게 두 가지는 굉장히 이제 상반되고 이질적인 어떤 존재의 장기라고 생각이 들죠.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갖게 됐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 궁금증을 좀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. 공부를 해본 결과 세 장의 사진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. 이분 누구신지 아시죠? 네.
장금이로 알고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영애 씨고요. 이영애 씨는 11년도에 이제 결혼하셔갖고 두 분의 자녀분을 이제 낳으셨죠. 이 자녀분 애매하게 닮았죠. 이분 두 분 사실 쌍둥이입니다. 네.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이 뇌와 피부는 쌍둥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. 사실상 이 두 번째 사진인데요. 이 사진 이제 어머님들은 다 아시고 아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태아를 가졌을 때 사실 초음파 사진이에요. 여기가 이제 아기 집이고 아기가 이렇게 있죠. 저희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발생학 때문에 그래요. 아기가 되기 바로 전 단계, 그냥 점으로만 나타나는 그 시점에서 사실 피부와 뇌는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. 그게 바로 외배업이라는 아이인데요. 이거를 너무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요 첫 번째 이영애 씨의 사진으로 놓고 설명을 드리면 이영애 씨가 외배업이 될 때 이 아들과 딸이 각각 피부와 뇌가 되는 겁니다. 결과적으로 피부와 뇌는 쌍둥이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알 수가 있죠. 그러면 이러한 쌍둥이 관계인 뇌질환, 이 선택을 먹였을 때 어떻게 됐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. 실험을 해보니 이게 이제 그 중뇌라고 하는 한 부분인데요. 이제 그것보다도 이게 이제 갈색으로 나타내는 것이 도파민을 막 뿜어내는 세포예요. 우리 이제 흔히 말해서 신경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신경세포들이 존재합니다. 그러고 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네모난 상자에 생쥐를 한 마리 넣어놨을 때 얘네들이 잘 돌아다녀요. 이게 이제 발자국을 전부 다 찍어서 선으로 연결해놨다고 보시면 되고요. 한 30분 동안 움직임이 이렇게 많습니다. 근데 파킨슨병을 유발을 시키게 되면은 이 신경세포가 굉장히 많이 적어져요. 또 움직임도 굉장히 어려워지고요. 뭐 떨리다 보니까 손발이 떨리면 걷기가 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? 그리고 선택을 복용을 하거나 먹거나 하면은 사실 이 신경세포가 굉장히 많이 보호되거나 증강되거나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요. 또 움직임 또한 많이 보호가 되고요. 이러한 연구 성과로 사실상 우리가 앞서서 말했던 동의보감의 첫 번째 근거를 또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.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토피 피부염입니다. 사실 저희가 이제 정상군에서는 피부가 이렇게 얇게 나타나는데 이건 아직 사진이 끊겨서 나타나지도 않았어요. 이렇게 피부가 두꺼워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선택을 바르게 되면 이렇게 사실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많이 그 두께가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이거는 뭐 이렇게 피부를 잘라보지 않고 그냥 생지에 그냥 이렇게 살만 이렇게 봐도 확실히 나아지는 게 티가 납니다. 이렇게 거뭇거뭇한 게 사실 아토피 피부염이 걸려서 얘들 열심히 긁어서 그래요. 이와 같이 이제 저희는 이렇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동영상과처럼 매미와 매미 친구인 허물 그리고 그 아래 단계 그 벌레 형태로 있었을 때 그 녀석들을 가지고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. 네, 그것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연구를 더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습니다. 근데 사실 궁금하잖아요. 매미가 밑에서 벌레 상태로 살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은 날개를 달고 날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뭔가 생체 리듬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. 이거는 사실 호르몬의 변화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호르몬의 변화, 얘네들이 곤충이 이제 탈피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것을 곤충 탈피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 액티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실질적으로 이 선테라는 녀석을 먹었을 때보다 이 액티손을 먹었을 때 더욱더 드라마틱한 효과가 더 좋아진다라고 저희는 이미 보고를 했고요. 이런 것들이 이제 한약에서 그리고 또 충부 소재의 매미가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근거로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. 네.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거의 발표의 마지막이고요. 이제 허준 선생님서부터 동의보감서부터 이제 그 중에 이제 많은 한약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곤충 소재, 그 중에서도 이제 핵인싸 곤충 매미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. 지금 현재는 매미에 대한 부분을 더 이제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성분을 뽑아내기도 하고 그 성분과 관련된 유사체들을 많이 뽑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화장품도 개발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이제 의약품도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이 매미라는 녀석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시끄럽다고 괴롭히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아파트에서 이렇게 아침에 돌아다니다 보면 매미 허물이 이렇게 보여요. 그거 아직까지는 드시면 안 됩니다. 네. 한의사의 상의를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여기까지 저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박건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